아래 앞니 하나를 발치한 70대 여자분이셨어요. 발치한 자리를 임플란트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심미적으로 나쁘고 해서 치아 배열을 한 경우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우 이 나이에 무슨 이라면서 자식 보기에 부끄럽다, 친구들 보기 창피하다 하면서 교정하는 것에 용기를 못 내셨는데 사실 이분은 과거에 철사 교정을 해보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사 교정과 인비절라인 교정의 차이점을 체감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치아쌤 박선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처음 만나는 곳이 상담실이잖아요. 저는 정말 상담실에 환자분이 처음 들어올 때 그 표정과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과연 나도 될까? 라는 걱정스러운 눈빛과 저 선생님은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기대에 찬 표정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표정을 볼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과연 나도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이 될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를 찾아온 다양한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루는 20대 남자분이 오셨는데 재교정을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출 개선을 위해서 다른 병원에서 교정을 했는데 옥니가 너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정말 웃을 때 잇몸과 입술이 가려져서 치아가 거의 안 보일 만큼 옥니가 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단순히 옥니뿐만 아니라 과계교합이라고 하는 윗니가 아랫니를 좀 많이 덮는 부정교합도 개선해야 됐어요. 비대칭도 조금 심했고요. 치아를 감싸는 뼈는 또 왜 그렇게 두껍고 단단한지, 한마디로 치아만 가지런했지 모든 것이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환자분은 고민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재교정이라 치아를 또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부담감도 있을 거고, 비싼 돈 들여서 이미 교정을 했는데 다시 돈 들여서 하면 괜찮아질까 하는 의구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를 믿고 치아의 각도 개선을 위해서 인비절라인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지만 안전하게 잘 치료해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 환자분을 보면 돌출 개선을 하면서 치아의 각도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여자분들은 치아의 정상 각도보다는 약간 바로 서 있는 느낌을 조금 예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표준과 그리고 선호도, 그리고 치과의사의 신미함과 실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 양쪽에 덧니가 심한 학생이었어요. 덧니가 심해서 위 입술 쪽이 불룩해지고 조금만 웃으면 덧니가 보여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아이였는데요. 제가 말을 걸면 수줍게 웃으면서 말하다가도 입을 금방 닫아버리면서 표정이 좀 굳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청소년기가 사실 얼마나 외모에 예민해요. 남들은 신경 안 쓴다고 해도 나 혼자 굉장히 곤두서 있는 시기잖아요. 아마 덧니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돌출이 심하진 않아서 발치와 비발치의 경계 치료 대상이었는데 보호자분은 적극적으로 발치를 안 하고 교정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철사 교정만 했었다면 보호자분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발치 교정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악궁악장 등 고려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인비절라인 치료를 하면서 너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이 순차적 후방 이동이 잘 되는 것, 그리고 확장 이동이 잘 되는 것이 이 케이스를 비발치로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학생도 장치를 너무너무 잘 껴줬고 치아의 후방 이동도 잘 되고 확장도 잘 되어서 현재 거의 90% 치료가 된 상태입니다. 치아가 예뻐지고 밝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지더라고요. 저희 병원에서 남매를 교정시켰던 60대 중반의 아버님이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점차 무너진다고 하셨고 교정 치료를 고려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하면 이가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최대한 안전하게 교정하는 방법으로 맞춰드렸는데요. 이미 치아뼈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조심해서 잇몸 치료와 예방 치료를 하면서 인비절라인 익스프레스 케이스로 치료 중입니다. 부족한 공간을 무리하지 않고 서서히 만들면서
치아를 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이분은 처음에 구강위생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잇몸 관리와 칫솔질 교육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면서 교정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예전보다 칫솔질도 잘 하셔서 잇몸도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장치 착용도 잘 하시고 치아 배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이유 없이 계속 벌어진다고 오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잇몸이 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치아 교정하면 교정 자체도 실패할 수 있지만 치아가 더 망가지거든요. 반드시 잇몸 치료와 예방 치료, 칫솔질 교육을 병행하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아를 모아놓고 고정시키는 것이 치아를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본인이 한 20살은 젊어지셨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일반 치과에서 아래 앞니 하나를 발치한 70대 여자분이셨어요. 발치한 자리를 임플란트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심미적으로 나쁘고 해서 치아 배열을 한 경우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우 이 나이에 무슨 이라면서 자식 보기에 부끄럽다, 친구들 보기 창피하다 하면서 교정하는 것에 용기를 못 내셨는데 요즘은 중장년층, 노년층들도 교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은 과거에 철사 교정을 해보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사 교정과 인비절라인 교정의 차이점을 체감하시더라고요. 인비절라인 덕분에 더 자신 있게 잇몸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치료가 가능한 게 신기하다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중학생 남자애였는데요. 좀 수줍음이 많은 남학생이었어요. 보호자도 치아 공간이 벌어져 있는 걸 봐선 아마도 이제 유전적으로 치아 사이 공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돌출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한창 공부할 나이고 또 키가 커야 하는 나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이가 힘들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게 교정시키고 싶다고 하셨고 통증이 적은 좋은 장치를 권해달라고 하셨어요. 장치를 잘 착용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인비절라인이죠. 아이도 장치를 너무 잘 껴줘서 장치 한 세트만의 교정이 끝났습니다. 사실 인비절라인의 경우에는 2번, 3번 그 이상 장치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케이스처럼 첫 번째 장치로 한 번만에 완벽히 교정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치과의 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믿고 자녀의 치아를 맡겨주신 부모님, 그리고 장치를 너무 잘 관리하고 잘 껴준 학생 모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환자분들의 얘기를 해봤는데요. 재교정, 심한 부정교합, 또 노년층에게 모두 가능한 것이 인비절라인이에요.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교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말 잘하는 교정치과에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 스킬이 부족한 치과에서 교정을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재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럼 잇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교정을 오랫동안 잘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비절라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